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바로 내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에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스피커를 꽤 공격했었죠. 주진우 의원은 일단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청문회 전날까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 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현금을 숨겨둔 것이 들켰는데 그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주진우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자기 것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기 출판기념회 소득부터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의혹 제기, 청문회 전날까지 있었던 의혹 제기를 제가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야당에서 최초 제기했던 건 김민석 후보자 뭔가 8억이 빈다. 아니 5억을 벌고 13억을 썼다. 많게는 8억, 적게는 6억이 빈다라고 했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부조 있었고 부의금 받았고 그리고 책값떡이다라고 했고 이 의혹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면서 주진우 의원 오늘 얘기는 윤기천 부위원장님 아니 강연료는 800만 원뿐이고 그러면 이제 출판 기념회가 6억이 비는 모든 의혹의 핵심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수학을 한 그 결과죠. 일종의 출판기념회 또는 경조사를 통해서 5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후보자 스스로가 변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따르면 그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5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저 주장 이면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 돈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다른 유입 경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고 예. 그 다른 유입 경로가 없다면 그럼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5억 정도, 5억 이상이 들어왔다는 건데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출판기념회 2번 했던 그 시점을 보면 거의 연말 정도 됐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그 정도 금액이 들어왔으면 신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이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뭐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소득을 신고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출판기념회 소득이 얼마 정도 있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안 했다라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1,0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걸 먼저 주장하시고 나서 예. 그다음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에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5억 정도가 있다는 것은 후보자 예. 스스로가 계산상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저기서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 부분은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고 예.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용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상임위원장 시절에 상임위원 관련 이익단체로부터 3천만 원의 그 출판기념회 책을 사가죠. 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돼서 아마 형을 받은 그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정치권 나온 얘기가 출판기념회에서 돈 주고받는 이 부분 규제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얘기의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걸 마치 김 후보자 타겟팅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김 후보자를 마치 보호하려고 그럼 당신들 그런 건 아니냐. 지금 이럴 때는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한 당신들에 대해서는 입증해가지고 그럼 처벌하든가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현재 김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건지. 김민석 후보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청문위원 내지 청문 당국이기 잠깐만요. 때문에. 윤기찬 부위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뭐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주말 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썼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됐다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 11월 달, 10월 달에 했으면 31일까지 남아 있어야 신고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쓰고 없으면 신고 안 하는 게죠. 기준일이 30일이기 때문에 예. 12월. 그 말은 맞지만 다 쓸 수 있는 소비처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 썼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그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의 용처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예. 그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정도 수입이라면 책 인쇄수가 나오면 예.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부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 몇 부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출판사에 주는 돈이 정해지면 수익은 딱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계산식을 내주시면 돼요. 그걸 아마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대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만나봤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아예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소등 누락한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37명이 된다. 이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신고 안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했는데 뭐 주진우 의원 오늘 기자회견 자청에서 한 말 중에 또 있어요. 성庆부장님. 예. 이거 아예 검은 봉투법을 발의하겠다. 책수액이 정치자금 맞고 신고 공개해야 된다. 이 김민석 후보자 봐라. 6억 정도가 다 그러면 출판 기념에 흘러갔다는 의심이 있으면 이거 법 발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은 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출판기념회에 돈을 검은 돈으로 좀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지금 정치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수십억 자산가기 때문에 전 출판기념회가 왜 이렇게 편법처럼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못 깨닫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출판기념회나 경조사 같은 것들이 정치인의 이런 그 뭔가 정치 자금으로 예. 걷어들이는 이 방법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결국 이 정치 후원금 제도가 지금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치 후원금이 너무 지금 선거가 있을 때만 3억, 선거가 없을 때는 1억 5천만 원. 심지어 도전자들, 원외 정치인들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치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치 후원 제도를 좀 더 개방적으로 열고 정치 관련 그 선거운동법도 개방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예. 현역 의원들이 이걸 안 열어요. 왜냐하면 이걸 열게 되면 도전자들이 더 쉽게 더 창의적으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안 바꾸고 있는 건데 여기에만 포커싱 해가지고 저거 이 그 출판 기념회 문제를 건드리자 저는 저거 과연 이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동의를 받아냈을지 의문이고요. 이 일단 저 검은봉투 이름부터가 너무 부정적 뉘앙스다. 일단 이 저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정치권에서 계속 암약적으로 계속 이렇게 암용되어 왔던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던 이 전체적인 후원금 제도를 다 같이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단순히 여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정치 후원 문제가 문제고 왜 도전자들이 도전을 못하는 환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의를 하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단 한 명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마치 검은 돈을 걷어들인 것처럼 공격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성취부장 논평 중에 딱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특정해서 법안 발의한 건 부적절하다. 그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 자산가라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게 그럼 이런 법안은 돈이 없어야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필요성을 못 느낄 거라는 거죠. 왜 지금 정치권에서 저는 이 출판 기념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 출판 기념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거 예.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정치권 내에서 해왔던 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이 후원 제도가 워낙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도 못 받았던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들 워낙 정치 자금이 없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란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그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뭐 거의 혼자 선봉에 섰죠. 김민석 후보자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이제 내일 청문회 여러 관전 포인트 중에 그럼 과연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뭐 유문의 돈 뭉치가 오고 갔냐라는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물을 테고 김민석 후보자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텐데 출판 기념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 노영민 전 실장이 이 카드 단말기 논란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출판 기념회 할 때 보통 책값이 뭐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정가를 주고 사는 경우는 없죠. 보통 뭐 10만 원, 100만 원 내더라도 책은 한 권만 사고 예전에는 지금은 요즘 바꿔서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 액수에 맞는 책을 일단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저렇게 이제 단말기를 설치해서 판매했다 결국 이제 총선에 불출마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 이야기 나오니까 뭐 야당 의원들도 다 그랬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문제죠. 예. 근데 전부 다 지금 총리 후보자 나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춘 부의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돼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 도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정치 도전자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돈을 모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출판 기념회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시도지사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전 되면 이제 다들 출판 기념회를 해요. 왜?
현실적으로 이제 도전자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후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판을 해서 이제 그거를 돈으로 해서 선거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물타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자는데 아니 야당 의원들 당신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똑같아.라고 해봤자 사실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시했듯이 왜 얼마 정도 이게 모금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일부터 이제 지금 청문회인데 문제는 지금 참고인이나 증인들 한 명도 출석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또 잠시 뒤에 더 만나보겠죠. 그러니까 이거 또 예. 증거도 아마 별로 제출 안 할 겁니다. 자료요. 자료 왜냐하면 출판기념회를 해서 얼마 받았는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집에다가 뭐 이렇게 가둬놓는데 결국 뭐 이거 어떻게 거뒀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그거 진짜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출판기념회에서 보통 여기 뭐 다 정치권 잘 아시니까 보통 본인은 그래도 대략 알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는데 그걸 사실을 뭐 파일로 정리해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자료 안 낼 수 있으면 그게 뭐 국세청이나 뭐 연말정산 소득 자료가 아니니까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대부분 안 하죠. 그리고 이 그 정치권의 통설이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의원 본인밖에 모른다. 그게 이제 뭐 보통이고 일반화할 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금액이 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명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출판기념회 한 번 하면 정말 수억 원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밑에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이 알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아마 의원밖에 모른다는 그런 통설은 있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주말부터인가요? 일부 뭐 라디오 인터뷰, 뭐 유튜브 방송, 청문회 직전까지 오늘 오후에 저희 뉴스탑10 직전에도 또 다른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아마 이거 의혹 제기한 뭐 야당이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정치 탄압 명분 쌓기 아니냐. 그 자기가 앞으로 특검 가게 되니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 정치 탄압 담당한다는 빌드업인 것 같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김민석 후보자가 조국 혁신당의 일부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주진우 의원 추천한다고 했다가 그걸 공유했다가 뭐 지우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 정치 탄압에 특검 가는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6억이 비면 6억이 빈다. 뭐 소명하고 해명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거 본인들이 이제 정치 탄압 당할 거고 특검에서 큰 문제 받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명분 쌓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이 금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밖에 안 벌었는데 쓴 돈이 뭐 10억이니까 뭐 5억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저는 야당에서 출처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출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것이 또 모든 것을 다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예. 또 상황상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배우자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과 본인이 같이 이렇게 이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예. 어떤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예. 또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전 배우자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여론이 또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자녀 예금이 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해명해라 하는데 본인이 사실 자녀를 본인이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저는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당신하고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만 살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물론 아버지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상 주소지는 같은 곳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정치 탄압의 명분 쌓기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시각이 김민석 후보자 이렇습니다.